오늘도 장중에 52주 신고가 기록한 CJ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J가 지주사기 때문에 그 이제 아래에 있는 다른 관련된 회사들의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기업들이 실적을 잘 내주면 당연히 CJ도 주가가 오를 수 있고 기대가 더 됩니다. 그중에서 그 최근 여러 가지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변 교수님 네네.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하고 계신가요? 우선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 올리브영의 이 외형 확장 부분들이 오히려 주가에 어떤 상승 여력을 좀 작용을 했고요. 오늘도 13만 3,800원 52주 신고가를 갱신한 이후에 현재 보합권에서 약간 좀 하락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해 실적 견인을 했던 CJ 올리브영 그리고 여기 CJ 푸드빌의 이익 성장률들이 올해 1분기 기조까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글로벌 편집샵, 화장품 편집샵 브랜드 세포라가 좀 철수를 결정하면서 네. 올리브영의 독주 체제가 좀 공고히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유입되고 난 이후에 면세점에 관련된 쇼핑들보다는 올리브영에서에 대한 이 구매 행태들이 좀 더 늘고 있다는 부분들은 이게 단순한 외국인이 많이 사니까 좋아진다가 아니라 숫자로 좀 증명되고 있는 데이터들. 그래서 올해 외형 가치 부분 안에서 올리브영이 과연 IPO 일정을 수립하고 하반기 상장을 할 것인가, 이런 기대감까지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다만 아직 상장에 관련된 일정 계획들은 좀 수립되지 못했고, 향후에 일정 수립이 좀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가능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모펀드한테 팔았던 지분 일부를 다시 사드리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준비 과정들이 일련의 IPO의 일정들이 좀 더 구체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관측들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CJ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주시해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올리브영의 폭풍 성장 이렇게 CJ에 미치는 파급력이 이 정도였나요? 일단 지금 상장 기대감까지 있으니까. 근데 상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죠. 네. 이 그 가치 분리가 되니까. 분리에 대한, 그다음에 또 이중 그 시총 비중 그 적용에 대한 그런 네.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CJ와 관련된 기대감은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다른 자회사들의 실적보다는 아무래도 올리브영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CJ라고 하는 지주사가 굉장히 공교롭게도 올리브영이 터지기 이전에는 또 CJ 대한통운이 밀고 올라오면서 전체적으로 가치 상승의 하나의 흐름을 더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CJ 그룹 내에서 거의 최악의 실적을 냈던 CGV랑 그 다음에 CJ E&M과 관련된 그런 우려가 조금은 줄어들고 있는 것도 도움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최약계층, 가장 약했던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조금씩 나아지는 게 보이고, 그 다음에 기대했던 부분은 빠르게 성장하는 게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결국 CJ의 최근 가치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이런 여러 가지 뉴스들이 표면화되면서 CJ에 대한 탄력도 계속 혼자 가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지금 실적을 정확하게 반영하면서 가고 있다라기보다는 기대감 자체가 주가를 또 너무 밀고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CJ에 나타나고 있는 이 상승은 올리브영으로만 끌고 가기엔 부족함이 분명히 있다. 나머지 종목군들의 전체적인 흐름도 같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엔터 쪽은 나아지고 있는 것이지 본격적인 회복은 아직은 좀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본류라고 볼 수 있는 CJ 제일제당의 실적과 다른 기업들의 실적도 지금 본격적인 개선을 논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대한통운과 올리브영 두 가지로 끌고 가고 있는 주가라고 봐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라도 변수가 나타나면 탄력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부분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면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알리익스프레스와의 결별 이야기도 시장에 전달된 가운데 주가가 계속해서 급격하진 않지만 고점 대비해서 좀 밀리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네, 일단 보시면은 재료가 소멸됐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단기 급등에 의해서 차익이 나오면서 차트가 깨졌다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핵심이 되는 건 일단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지금 알리테무 관련돼 가지고 물동량이 늘었는데 그걸 뺏겼다라는 점도 핵심이고요. 그리고는 그 전부터 이슈가 되던 게 있었습니다. 쿠팡과의 경쟁에서 계속 밀리고 있다라는 점. 국내 시장 점유율에서 최근에 반등할 수 있었던 포인트 중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쿠팡이 택배업에 진출하면서 CJ 대한통운이 점유율이 떨어졌다. 그런데 이제 알리어 테무를 잡으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올라왔다라는 점이 어찌 보면은 좀 대한통운에 대한 투심을 자극했던 부분이고, 그게 또 이제 재료 소멸로 사라지다 보니까 그러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거죠.
그리고는 만약에 다른 택배사에서 이제 알리에 이제 알리익스프레스를 가져간다 그러면은 시장 점유율은 더 뺏길 수 있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은 CJ 대한통운이 성장 산업이냐? 성장 산업은 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경기가 좋냐? 경기도 안 좋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에서 미국에 있는 페덱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실적 발표가 또 주가가 조정받는 모습 이런 걸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글로벌로 물동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알리와 같은 저가형 아니면 쿠팡과 같은 생활 밀착형 이런 택배들만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물동량 같은 경우에는 대한통운의 손을 떠난 상황이고, 그런 대한통운의 자회사 중에는 CJ 또 건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은 또 우리가 또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주환원 배당은 얼마냐? 놓고 보면 배당이 1%도 안 돼요. 이러면 굳이 투자할 이유가 없다 보니까 이게 또 수급이 소외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서는 CJ 그 지주사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최근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오면서 목표 주가가 제일 높았던 게 15만 원인데 지금 주가가 거의 13만 원 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서 부담이 안 될 수가 없는데, 이게 보니까 기업 가치 5조로 성장한 올리브영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앞서서 저희가 뭐 자료도 보여드렸지만 매출액은 분기별로 계속해서 증가하지만 순이익이 꺾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상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몸집이 많이 불어나기는 했는데 실제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뭐 순이익이 줄어든다라는 거 이게 그렇게 건강해 보이지는 않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가치를 얘기할 때 15만 원이고 13만 원이고 거기에 올리브영이 그 가치를 못 받다가 가치가 얹었다 이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올리브영이 지금 5조라고 하는데 원래 몇 년 전에 그 PF가 살 때는 2조가 안 됐고 지금 3배가 는 거란 말이에요. 가치대로 하면은. 근데 CJ가 갖고 있는 지분이 50%니까 사실은 그러면 50% 2조 5천억이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매각이 안 되거나 매각이 아니고 사서 자기 내재화하거나 상장을 좀 늦어지거나 하면은 사실 할인이 되기 때문에 2조 5천에 할인되면은 이게 7월 30일 하면 2조일 수도 있지만은 1조 5천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조 5천, 2조 정도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데 CJ가 지금 3조 8천억 정도거든요. 3조 8천억에서 그 2조 정도 가치를 빼고 나면 1조 7천억이니까 CJ 올리브영 빼고 나머지 순수 가치로서 1조 5천억 이상이 세이프하냐 이거거든요. 1조 5천억이라는 숫자가 과거 5년간의 아까 CJ 올리브 빼고 네. 순수하게 그 이익의 흐름을 보면은 어느 정도 올라오긴 했는데 1조 5천억이라는 것은 악의가 되죠. 그래서 지금 기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아까 CJ 대한통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믹스가 돼 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에서는 이제 기울기가 낮아질 수 있다. 높아지지가 않고 이거는 염두를 해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원래는 사실은 올리브영을 그 PF한테 사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매각하거나 네. 상장도 안 시키고 네, 네. 흡수 통합한다고 했는데 흡수 통합 지금 정확히 상장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뭐 잘 명확하게 모르겠어요. 결정이 저는 안 잘 되나요? 모르겠어요. 네. 그 완벽하게 공시한 건 아니잖아요. 네. 공시한 건 아니잖아요. 상장한다 카더라. 근데 매입해서 네. 그럼 자기가 완전히 다 자기 거로 만들어서 네. 상장을 하나요? 상장을 못 하나요? 근데 CJ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계속 이슈가 됐던 게 이게 CJ 그룹의 그 어찌 보면은 경영권 승계에도 올리브영 지분이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IPO를 해야지만이 이제 승계가 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이해관계가 녹아 있다 보니까 네. 그 부분에서는 아마 상장 IPO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고 좀 많이 좀 보고 있는 것도 IPO 하고 사실입니다. 나면 이제 그 지분이 줄겠네. 지분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중 상장 얘기가 반드시 나올 거고 그럼 다 온 거네. 14만 원, 15만 원이면 뭐.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네, 제가 알겠습니다. 아니고. 예, 발을 싹 빼시네요. 알겠습니다. CJ 얘기를 저희가 계속 팔로워에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올라와 있는 고점 부분에서 과연 팔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의 기로에 놓여 있으실 겁니다. CJ는 간단하게. 꼭 이거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CJ가 하고 있는 사업이 정말 많습니다. 네. 이게 어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저 일산이죠. 거기에 한류 아레나 건설하고 있는 것도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터키에 진출했던 CGV 쪽도 이게 여전히 이제 부채 문제와 또 이제 재무적으로 쌓여 있는 그런 그렇죠. 부채들 이것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고. 네. 그러고는 지금 뭐 CJV가 그래서 얼마나 돈을 버냐 이런 문제들도 여전히 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CJ 그룹사 전체에 있어가지고 좀 부채 비율이 높은 것도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하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 CJ 그룹은 그리 안전한 곳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CJ 관련한 이야기 또 나눠봤습니다. 다시 한번 한 줄 평 확인해 보시죠.
김정일 교수입니다. 올리브영에 대한 매각, 상장 흡수합병 관련한 처리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김종일 고수, CJ 대한통운 알리약제는 제한적이다. 변여인 고수는 올리브영 독주 주목해보자. IPO는 금상첨화다. 테이버 고수는 자회사 IPO는 높은 부채 비율 조심덩어리인 CJ다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자, 오늘 짱탑5 이어서 3위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